비록 시작은 사기였으나 그 끝은 사랑일 것이 확실한 귀주와 다혜. 혼인신고서로 미래를 조작하고 현재 시점에서 귀주와 사랑을 시작하는 설정이었지만 진심이 되어버린 다혜는 결국엔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요. 그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다혜는 이번 일로 인해 초능력 가족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다혜와 이나 역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주의 운명이 다혜인 것처럼 이나 역시 이나의 초능력 힘을 키워줄 운명이 있을 텐데요. 어쩌면 이나가 생각한 운명은 자신을 이용하기만 한 해림이라고 느끼고 진짜 친구가 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나를 보면 오히려 이나의 운명은 다혜가 아닌가도 싶은데요. 어린 시절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혜. 그래서 이나의 학교 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죠. 이나는 초능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눈을 보지 않고 핸드폰만 바라보는 외톨이를 택했는데요. 스스로 외톨이를 만들었던 이나는 다혜를 만나고 나서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외톨이던 이나는 자신의 첫사랑도 버릴 정도로 우정을 지키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혜림이는 그런 이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자 등을 돌렸죠. 뭐든 다 들어주던 이나는 그만큼 친구가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다혜와 비슷한 이나. 다혜는 학창시절 창고에 갇히게 되고 화재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요. 이는 어쩌면 이나의 미래가 다혜의 과거와 오버랩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이나, 그런 이나를 찾기 위해 온 가족이 나서게 되는데요. 이나가 사라지게 된 이유를 짐작해보면 다혜의 학창시절 아무도 찾지 못했던 창고에 갇혔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나가 고백을 받는 모습을 본 혜림은 이나에게 절교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 학교에서 이나는 또다시 외톨이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대로 둘 혜림이 아니죠. 아이들을 선동하여 이나를 괴롭히는 혜림. 다혜를 아무도 찾지 못하는 창고에 가둬버린 친구들처럼 안위를 가둬버립니다. 그런 이나를 찾게 되는 건 아마도 다혜일 것 같은데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보이는 이나를 그대로 둘 수 없었던 다혜는 이나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시절의 다혜를 떠올려보며 이나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다혜의 눈을 보고 귀주에 대한 다혜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나. 이나를 찾은 다혜를 보곤 귀주는 결국 어린 시절 다혜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텐데요. 물론 귀주 역시 다혜에게 마음이 진심이죠. 다혜의 과거로 올 수 있는 귀주, 자꾸만 귀주의 미래를 바꿔버리는 다혜. 그 이상한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듣고 말하고 닿을 수 있는 두 사람.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다혜의 가방 속에 있던 반지 역시 다혜의 과거로 온 미래의 귀주가 준 것이죠. 그 순간은 바로 다혜가 화재 속에 있던 13년 전 그날의 다혜일 것인데요. 뿌연 연기가 가득하던 과거의 다혜 모습, 그리고 누군가 반지를 주던 손, 자신을 구해준 그 누군가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다혜는 누구인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준 반지는 13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복만음 여사는 그 소중한 복시 집안의 반지를 13년 동안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있던 걸까요? 아마도 그 반지의 주인공은 귀주의 전 부인 세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배신한 그날, 사고가 일어나던 그날로 돌아간 귀주는 중요한 반지를 가져오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갔다가 목에 상처를 입고 다혜의 과거로 돌아가 다혜에게 건넨 것은 아닐까요? 서로에게 구원자인 다혜와 귀주. 특별한 악인도 특별한 막장도 없는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얽히고 얽혀있는 복시 가족과 찜질방 가족. 앞으로 어떤 운명서사를 써내려갈지 기대해보며 비삼광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